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후에 문성현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가 끝나면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위원장께서 합의문 발표를 하신 후에 전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주 슈퍼히어로 간 업무 협약식을 한 후에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위해 애써주신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박찬임 위원장님,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전문가 분과위원들께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업무 협약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이주일 이사님, 그리고 주식회사 슈퍼히어로의 김용식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를 드렸고요. 먼저 문성현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에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그냥 형식적인 이상 말씀보다도 제 가슴속에 있는 말씀들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사회복지가 필요하냐 묻는다면 바로 배달 노동자들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문제를 서로가 이해 당사자들 모여서 해결해 준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사회자의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왜 지금 존재하느냐 하는데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를 가닥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동해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당사자들인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대부분 역시 이런 특수고용 문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디지털 노동미래위원회 산하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가 만들어져서 많은 토론을 보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면 글자 한자도 만들 어려운 이 상황에서 소중한 합의를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슈퍼히어로 해서 또 나의 목을 만들어 주시는 이런 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또 근원적인 합의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필요한 제도, 필요한 법 이런 것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기관 간의 합의가 하나의 소중한 모델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플랫폼 노동과 관계되는 노사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방침으로 정한 그리고 노사정이 협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보험제, 전국민 고용보험 파트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또 어떤 노동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두 기관이 만들어지는 어떤 모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진전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낸 것에 대해서, 그래도 대통령 뵙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관심을 이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시고 소중한 결론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후에 문성현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가 끝나면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위원장께서 합의문 발표를 하신 후에 전체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주 슈퍼히어로 간 업무 협약식을 한 후에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위해 애써주신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박찬임 위원장님, 그리고 라이더 유니언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정 전문가 분과위원들께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업무 협약식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이주일 이사님, 그리고 주식회사 슈퍼히어로의 김용식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참석자 소개를 드렸고요. 먼저 문성현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에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그냥 형식 인사 말씀보다도 제 그 가슴속에 있는 말씀들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 사회자가 필요하냐? 누군가는 바로 배달 노동자들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 문제를 서로가 이해 당사자들 모여서 해결해 준다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사회자의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왜 지금 존재하느냐 하는데,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임무가 뭐냐?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 그의 문제를 가닥을 잡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동해서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당사자들인 청년, 여성, 비정규 노동위원회가 마련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역시 이런 그 특수고용 문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디지털 노동 미래위원회 산하에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를 만들어져서 많은 토론을 보셨는데, 저는 어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이 해내실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또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면 글자 한자도 만들 어려운 이 상황에서 소중한 그 합의를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이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슈퍼히어로 해서 또 하나의 그 목을 만들어 주시는 것, 이런 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또 근원적인 합의일 수 있지만,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필요한 제도, 필요한 법, 이런 것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이 두 기관 간의 합의가 하나의 소중한 모델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소식이 전해지면 많은 플랫폼 노동과 관계되는 노사 관계자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고,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방침으로 정한, 그리고 노사정이 협약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보험 체계,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검토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제 배달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또 어떤 노동 형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오늘 두 기관이 만들어지는 어떤 모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진전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마 이 소식이 전해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히 입학시켜 그러신 구체적인 합의를 해낸 것에 대해서 저도 원장은 대통령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관심을 이 정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시고 소중한 결론에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박찬임 위원장께서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말이 안 나온다. 그래도 수고해야죠. 안녕하세요. 배달업종 분과위원장 박찬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이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은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노동 종사자한테 산재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도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에 집적되어 있는 배달 수수료, 배달 시간 등 개인에 대한 자료를 공단이 넘겨받아서 제도 개선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본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합의문을 읽고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정은 지난 5월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내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노동 종사자들은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아서 재해로부터의 보호와 안전 확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분과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실태와 산재보험 가입 현황을 검토하며 배달노동 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였다. 노사정은 배달노동 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노동계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을 지적하고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외 조항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경영계는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형태 근로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분과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하면서 전속성 기준 및 적용 제외에 대한 법 개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실무적으로 현재의 전속성 판단 기준을 개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정부는 배달노동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법 개정 이전에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적용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시키고 적용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듯 산재보험 적용 방안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노사정은 배달노동 종사자들이 사고 등 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노사정은 플랫폼 및 배달 대행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노사정은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하여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3. 근로복지공단과 배달 플랫폼 관련 업계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과 관련한 자료의 공유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4.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신 모든 분들 오늘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촬영을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음에 해요. 네, 또 하죠. 또 하면 여기서 일단 찍으시는 거예요. 약간 좁혀주십시오. 끝에 분 약간만 좀 더. 네. 한 발자국씩만 이쪽으로 이동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 합의문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힘내자라는 의미로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 설명과 진행은 근로복지공단 이근열 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조영교육부장 이근열입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과 주식회사 슈퍼히어로와의 업무 협약에 앞서 간략하게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복지공단과 주식회사 슈퍼히어로 간 자료 공유입니다. 2012년 5월부터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 대행 기사 등에 대해 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적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퀵 배달 관련 법령, 제도 등이 없어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배달 대행 업체나 배달 기사의 정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등의 신고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사의 경우 배달 대행 업체와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도상 프로그램사인 플랫폼사는 제3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공단이 산재보험 적용과 보호를 위한 배달 대행 기사의 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 정보, 즉 배달 대행 업체나 배달 대행 기사의 정보를 저희 근로복지공단과 플랫폼사인 주식회사 슈퍼히어로 간에 공유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배달 대행 업체 그리고 배달 대행 기사의 정보 제공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공유하는 정보 역시 정보 제공 동의가 이루어진 배달 대행 업체, 배달 대행 기사로 한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배달 대행 업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안내와 배달 대행 기사에 대한 각종 산재보험 제도 홍보 등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등 추진에 있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방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조사 통계도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행정 통계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실제 플랫폼 운영 그리고 플랫폼 노동 실태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지면 산재 고용보험뿐 아니라 향후 플랫폼 노동, 플랫폼 사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제도 마련을 위한 유의미한 기초 실태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을 통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단의 각종 제도 홍보 등도 이번 업무 협약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약은 근로복지공단 이주일 보험재정이사와 주식회사 슈퍼히어로 김용식 대표 간에 준비된 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분께서 설명을 하시고 협약문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념촬영 이어서 두 분의 인사 말씀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이세일 보험대장 인사했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대장이사입니다. 먼저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과 디지털 플랫폼사인 슈퍼히어로 간의 업무 협약식 체결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 협약식은 노사정 합의를 뒷받침해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식 체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문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공단은 배달 공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플랫폼 운영자라든지 종사자들의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하는데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협약식을 통해서 배달 플랫폼사의 소중한 정보를 저희 근로복지공단이 입수해서 앞으로 산재 미가입 사업장 발굴, 가입이나 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또는 제도 개선에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배달 종사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플랫폼 운영 정보 및 산재 고용보험 제도 운영 사항을 공유하고 협업해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협약식을 맺은 슈퍼히어로 이외에 저희 국내에 30여 개 플랫폼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성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협약식을 계기로 저희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여타 많은 회사들과도 업무 교류라든지 업무 협업을 통해서 산재보험 제도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공단 업무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노사정 합의를 위해 쓰신 박찬임 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슈퍼히어로 김용진 대표님과 참석하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문사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슈퍼히어로 김용식 대표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김용식입니다. 이 배달대행 산업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쉽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정작 그 배달 노동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들은 당장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서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에 슈퍼히어로는 플랫폼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공감하고 있고요. 이 합의안을 기초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지금 사회적 약자인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 적용과 관련해서 첫걸음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슈퍼히어로는 그동안 소외되고 외면받았던 이 배달 종사자들이 진정한 히어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슈퍼히어로의 업무 협약 체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자리 하시고 그리고 네 분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장례 정리 후에 참석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박찬임 위원장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잠깐 자리 정리할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나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된 노동조합, 노사관계도 인구적 시험이 시작할 때는 노동조합 인정하지 않았고 또 노동자들 임금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은 적도 없고 파업권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첫 시작은 바로 오늘 이런 모임처럼 하나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모델이 또 사회적 용인경으로 해서 일반화된 나온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전통적 노동이 아닌 플랫폼 노동, 일반화될 텐데 이 일반화되는 플랫폼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문제는 전통적인 노사관계 방법으로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통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처음부터 인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노사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범을 만들어가면서 된 것이다. 의미를 보시고 오늘 정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뜻깊은 자리를 생각하고 노동운동을 한 저로서 특별히 감회가 깊은 날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이번 격려를 보내드리고 아마 저도 이제 나중에 10월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돌이켜놓고 그래 그때 오늘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미래의 노동자들이 그래도 산업 안전 문제라든지 고용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풀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특히 우리 김용식 대표님 그때도 말하자면 인구의 대부분의 자본가들이 노조를 구성할 때 그래도 우리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잘 돼야 우리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착한 사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추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네 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고요. 박찬임 위원장님 앞에 오셔서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신 발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문제씩 질문해 주십시오. 매일노동뉴스 제정량님, 적지 않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정가위 위상 한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불분분한 합의가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제 문제라든지 또 전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 풀어야 될,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국가위나 경산노위 차원에서 좀 풀어나갈 계획인가요? 저희가 웬만하면은 방법까지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배달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까지 얘기한, 진짜 말하자면 목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 정도만 지금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경사노위에서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제도 개선을. 경사노위가 어차피 사회적 대화기구이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정도.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지만 현재
만약에 분과위원회 수준에서 지금보다 더 이 내용을 지금 적용제랑 적용 기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향후 고용노동부랑 근로복지공단이 좀 더 일을 하셔서 지금의 이 방향대로 어차피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니까 나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마련된 개선안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거기서 의결을 거쳐서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법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적용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거기까지는 노사정이 어떤 식으로든지 적용되어야 한다까지 합의한 것이고, 지금부터 이제 배가 띄워졌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네. 네, 서울경제 기자님. 네, 저는 서울경제신문 방진혁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고용부 출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최근에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하라고 이제 플랫폼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을 이제 개정안에 포함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릴 내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노조 입장에서 노사 모두 제가 그 내용을 답변 드리기보다는 그러면은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산재보험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산재보험이 만약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지간히 잘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용보험에도 뭐 적용될 가능성을 막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합의가 고용보험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합의다, 이렇게 하는 건 좀 확대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MBC의 조영희 기자입니다. 네네. 두 가지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합의 내용 보면 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빠져 있는데 네네. 약간 선언적인 그런 그렇죠.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합의의 의미가 뭔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 내용 보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예.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앞으로 이제 법 개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주십시오. 합의의 의미는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게 이제 정부 무슨 위원회 형태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노동자 규모는 작년에 저희 회사 한국노동연구원 정웅준 박사님, 지금은 이제 기교대 가시였는데요. 그분이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내지 12만 정도 추정하는데, 정웅준 박사님 말로는 이게 더 늘었을 것이다, 올해 확 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정웅준 박사님이 조사한 게 일단은 전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내지 12만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일한 조사에서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람은 7.5%뿐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륜차 배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륜차 사고가 18,467건이 나고, 거기에서 사망자가 422명 발생했는데, 올 상반기에 지금 사망자가 265명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게 전년도 2019년 상반기는 233명이라서 한 13% 이상 사망자가 증가했고,
그게 아마도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작년도 제가 422명이 이륜차 사고인데 이 중에 산재 픽 서비스로 산재받은 사람은 7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졌다라는 데는 이제 전부 다 동의를 하시는 건데 그 전체 이륜차의 통계 전체 이륜차 중에서 유상운송용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배달에 사용되는 이륜차가 유상운송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유상운송용만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플랫폼 노동은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플랫폼 노동은 사고는 많이 나타나고 사고 중에서 또 사망사고 같은 이렇게 중대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언제 어디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업주가 그동안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 신고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정속성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내일을 하는 사람을 내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 넘어오면서는 잘 되지 않는 거죠.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만드는 안이 한 사람의 일을, 한 사업체의 일을 50% 이상 하면 그 사업체에서 일하는 걸로 보자. 근데 50% 기준이 애매하니까 해마다 이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몇 시간으로 지금은 그래서 조사한 근로시간이나 소득의 절반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네가 신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월 124만 몇천 원, 그 다음에 근로시간 118시간 이상 너네 회사 일을 했으면은 특보를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플랫폼 노동을 보면 하루에도 일하는 시간, 일 안 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일 안 하는 시간이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0, 1, 0, 111, 000, 뭐 10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데 이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특히 대면 서비스 종사자 같은 경우는 기간이 초당 기간이지만 그 동안에는 이제 어느 업체, 한 업체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돼서 저희 연구원에 계신 박재성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거를 초단기간 계약된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법학자신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율이 높은데 이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전에 건설일용직에서 있었습니다. 건설일용직은 이제 하루 단위로 영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사고율이 높고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 관련한 전통은 이런 사람들에게 산재를 반드시 산재 정도는 있게 하는 것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산재 위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그거는 사회적 비용이니까요. 어떤 식으로 건설 일용을 했냐면 근로일수를 확인해 가지고서는 그걸 스티커를 주고 요즘은 이제 그 전자신고로 넘어가서 근로내역을 전자신고하게 하는데 플랫폼에는 이 모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는 초단기간 진짜 1시간이 안 되는 기간으로 영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자료는 전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향후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사노위에서 방향성을 의제를 설정을 하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건별로 산재보험료를 납부 가능한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대리운전 같은 경우 민간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달 단위로 이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하도록 하지만 요즘에는 건별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배달 쪽에서도 민간 보험업계에서는 온오프 보험이라는 게 바로 건별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런 플랫폼 자료를 받아서 건별로 산재보험료 납부 가능한가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러고 그런 걸 살펴보고 어지간히 방향성이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아까 질문하셨던 사회적 논의기구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플랫폼사는 집적된 자료를 회사는 이제 배대사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성립신고 및 징수는 플랫폼사가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단위의 소득이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메타범주에서는 개인 단위로 얼마나 일했고 소득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기준소득이 몇 가지를 줘요. 몇 가지 단위에서. 그러면 그 중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기준소득을 택해서 회사도 보험료를 내고 이 특보도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보험급여도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메타범주에서 개인의 소득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보험료를 띄게 되면 적절한 정도의 보험료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보험이 필요한데 방법을 뭘 쓸까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적어도 지금 근로복지공단하고 플랫폼 업체와의 업무 협약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네. 예.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대표해가지고 네. MBC가 특별히 배달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을 한번 세 가지 제가 드렸으니까 생각하시기 사이에 배달 라이더 유니언의 그 박정우 위원장님하고 오늘 특별히 참석한 60원의 배달 대행 업체 대표께서 한마디씩 짧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이번 합의안의 의미들이 현장에서는 좀 큰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쿠팡이츠와 같이 마음대로 로그인, 로그아웃 하는 형태의 플랫폼 라이더 같은 경우는 산재 가입 및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현재는 만약에 산재 가입하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에 가입을 해서 100% 라이더가 책임지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회사가 자기 산업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모두 라이더들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발전한다면 이거를 사회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플랫폼의 문제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독점 같은 건데, 플랫폼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번 합의안에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플랫폼이야말로 라이더들의 노동 시간, 건, 형태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현재 산재 적용 제외 신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라이더들이 뭔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는 순간 산재 보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사례 중에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자기가 쓴지도 모르고 나중에 저희가 회사 측에서 확인해 보니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쓰는데 동의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야지, 라이더의 선택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야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기로 노동계가 이야기했던 존속성 기준까지도 폐지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국신 의원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배달 대행을
이제 약 10년 가까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배달 노동자이면서 사업자인 저로서는 이번 협약으로 인하여 배달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산재보험이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모두가 필요하는 이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없는 산재보험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지만 긴 장마로 인해서 배달 노동자들이 혼자 미끄러지고 자빠지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작은 경미한 사고부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합의 및 협약으로 인해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사업자인 저희들도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권유하고 또 추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없으시죠? 위원장님은 박찬희 위원장님 또 마무리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게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금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배대사, 이해당사자인 배달대행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배달대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데는 지금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배달대행 종사자들이 특고의 여러 범주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고 전체를 어떻게 또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체 합의가 이게 아주 산뜻한 합의문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배달대행사, 그러니까 전체 자본으로서의 경총의 입장과 이해당사자인 배대사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하면서 봤을 때 이해당사자인 배달대행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같이 일하던 분이 사고를 당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이렇게 길고 지루한 법정 싸움이 되면 그게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배달대행사와 지금 배달을 하시는 종사자들 간에는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특보 전체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입장들이 서로 갈리게 되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배달대행이 지금 갖는 의미는 단지 배달대행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배달대행원이라는 의미에서만 보실 게 아니고,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가 변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좀 봐주실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민간 시장은, 보험 시장에서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현실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제도도 현실에 맞게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나가는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